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와 이 대화를 끝내고 혼잣말처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내가 말을 너무 차갑게 했나? 그 한마디가 괜히 상처가 됐을까? 혹은 왜 저 사람은 늘 말투가 저렇게 따갑지? 말은 마음을 담아 전하는 그릇입니다. 말투는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창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이 관계의 다리를 놓기도 하고 관계의 다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관계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따뜻하게 건넨 한 문장이 평생을 가는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들은 말 중 지금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말은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화려한 외모나 많은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짧은 순간, 가장 작은 말투 속에서 진심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지요. 오늘은 그 말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특별한 외모나 대단한 재능으로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투로, 말의 온기로 사람을 품고 끌어당깁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왠지 마음이 놓이고, 왠지 더 가까워지고 싶어지고, 왠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지지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매력적인 말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여는 말투,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말의 기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후회하는 말에 괴로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는 진짜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제게 한 지인이 조심스레 상담을 청했습니다. 저는 말이 너무 투박하대요.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한 말인데 사람들이 저를 불편하게 느끼더라고요. 그게 속상해요. 이 지인은 회사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쓸데없이 말 많다. 말이 너무 무섭다. 이런 피드백을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작 그는 좋은 걸 나누고 싶어서 상대가 걱정돼서 말을 한 건데 결국 돌아오는 건 거리감뿐이었다고 했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는데 상대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을 때 그 말 한마디에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말투의 힘에 대해, 그리고 그 말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지인의 사례를 통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으로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는 말을 가릴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이 여러분의 관계를 따뜻하게 바꾸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말투, 그 말투의 비밀에 대해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지인은 한동안 조용히 말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진심이 늘곡해지는 것이 너무 아파서였죠. 가만히 있어도 오해받는 느낌. 말을 해도 돌처럼 무겁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반응에 점점 자신감이 꺾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말투였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용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였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방식이 먼저 상대에게 닿는 법입니다. 말투는 첫인상이자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밀 무기이자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지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본인의 말투를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하루만 아주 짧은 대화를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자신이 낸 목소리와 말투를 제3자의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그날 저녁, 그는 짧은 대화를 휴대폰에 담아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빠르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들리는 줄 몰랐어요. 그냥 설명하는 건데도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말투에 둔감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진심은 좋은데 그 전달 방식에 무뎌서 오해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말은 잘했다 싶은데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듣고 난 뒤 내가 그렇게 들렸나 싶어 괜히 뒤돌아본 기억은요.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말투는 바로 질문하는 말투입니다. 명령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상대에게 여지를 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 왜 안 했어요?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거 진행 중이신가요? 제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형으로 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른 인상을 줍니다. 질문하는 말투는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 나는 당신의 입장을 알고 싶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한 번은 상담 중에 부부 갈등으로 고민 중인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말투가 명령조이고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 대화 자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여보, 나는 여보가 나한테 그거 왜 안 했어라고 말하면 내가 혼나는 기분이 들어. 혹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라고.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며칠 뒤 부인에게 처음으로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라고 묻자 부인은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투는 상대에게 감정을 건네는 통로입니다. 사랑과 존중이 섞이면 부드럽게 전달되고 비난과 경계가 섞이면 딱딱하게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의 정확함에는 집중해왔지만 말의 감정, 말의 온도에는 그리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투를 바꾸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질문하는 말투는 상대를 열게 만들고 오해의 문을 닫게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지금 나는 문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닫고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두 번째 말투, 부드럽게 끊어주는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상담실을 찾아온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손주들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3번은 전화를 해. 근데 요즘은 전화를 받아도 목소리에 반가움이 없고 심지어 끊을 때 이제 끊을게요라는 말도 안 해. 그분의 눈에는 서운함이 그득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난 그냥 정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때 제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전화하실 때 어떤 말투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냥 뭐 하냐, 왜 연락 안 하냐, 밥은 먹었냐 그러지. 이 말투가 주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왜 나한테 소홀하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운해. 이런 뉘앙스를 깔고 들어가는 말투는 듣는 입장에서는 방어하게 만듭니다. 이럴 땐 두 번째 말투, 즉 부드럽게 끊어주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고 대화를 유연하게 마무리 짓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얘야, 이모가 지금 전화해서 반갑지만 혹시 바쁘면 나중에 다시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는 우리 이야기 이쯤 하고 나중에 편한 시간에 또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끊어주면 대화는 언제나 편안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끊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끊는 방법이 예쁘면 다음 대화를 위한 다리가 놓이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은 편이고 아내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 후 온갖 회사 이야기를 1시간 넘게 쏟아놓고 나면 아내는 점점 지쳐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여보 이야기 듣는 거 좋아. 근데 지금은 조금 머리가 아파서 잠깐 쉬고 나서 이야기 들어도 될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엔 서운했지만 곧, 지금은 쉬고 싶은 마음이구나 라고 받아들였고 그 뒤부터는 대화를 나눌 때 지금 괜찮아? 하고 물은 뒤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말을 예쁘게 끊어주는 말투는 상대의 상황을 존중하는 말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투를 배우면 아이들과 배우자와 친구와의 사이가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좋은 말은 어떤 말이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말은 상대의 상황을 헤아려 끊어주는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말을 시작하는 법보다 끝맺는 법을 더 배워야 합니다. 끝이 고운 말은 그날의 기억까지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말이 끝나고 난 뒤 상대가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이번에는 사람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 세 번째 말투, 감정을 담은 공감의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정말 힘들었겠어요. 혹은 그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속상하지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풀리고 안도감이 들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세 번째 말투,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말투는 감정을 담아 공감해주는 말투입니다. 이 말투는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그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고 말해주는 공감의 기술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중년 여성은 늘 남편과 갈등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말다툼도 금세 큰 싸움으로 번지고 서로를 탓하는 말들만 오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눈물로 말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서 오랜 시간 쌓인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느꼈구나. 당신도 힘들었겠다. 하고요.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생각해보니 나는 늘 내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공감의 말투는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따지고 묻기 전에 그저 그래서 속상했겠구나 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말투의 힘은 상대를 방어하지 않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공감받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말투를 일상에서 잘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치원 선생님들입니다. 아이들이 울며 친구가 나 밀었어요 라고 하면 어디서 밀렸니? 왜 그랬을까? 하고 따지지 않고 어구, 그래서 놀랐겠다. 무서웠지? 하며 먼저 아이의 감정을 받아줍니다. 그 순간 아이는 마음을 놓고 서서히 진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감 말투의 힘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대화는 나와 너로 연결될 때 시작된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심이 오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의 대화에서 벽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왜 저 사람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렇게 말할 만큼 힘들었나 보다 하고 한 번 더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말의 내용보다 그 안에 담긴 태도와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것. 그게 진짜 말 예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철학자들의 조언과 심리학자의 분석을 바탕으로 말투가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말투는 공손한 단호함이 있는 말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해오고 거절은 해야겠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에 웃으며 얼버무리거나 억지로 들어준 적 말입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편할 것 같지만 결국 마음은 점점 불편해지고 관계는 점점 기울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결코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되 자신의 선은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의 균형은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쓰는 데서가 아니라 내가 편한 경계를 정확히 전할 때 지켜진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늘 퇴근 전 서류를 대신 출력해달라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걸 도맡아 하던 분이 결국 속이 터져 상담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 친구도 힘든 걸 알지만 자꾸 나만 시키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출력 도와드리기 어렵겠어요. 다음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분은 용기 내어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친구는 미안해, 몰랐어. 앞으론 스스로 할게라며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 나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절도 마음을 담아 부드럽게 표현하면 오히려 존중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투는 일상에서 공손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저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고 답 드릴게요. 이런 문장들은 나의 입장을 정중히 밝히면서도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내 말에 담긴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서 있으면 말투는 자연스레 단단해집니다. 공손한 단호함을 갖춘 말투는 매력적일 뿐 아니라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여러분의 말에서 이 사람은 솔직하면서도 예의가 있다는 신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꽃보다 향기롭다. 이 말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할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투가 칼이 되지 않기를, 또 너무 흐물흐물한 이파리처럼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5번째 말투,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데 가장 따뜻한 힘을 가진 말의 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말투는 진심을 담은 칭찬과 감사의 말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은 적이 있나요? 단순한 잘했어요가 아니라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말. 예를 들어 당신이 있어서 이 일이 더 잘 풀렸어요. 이런 말은 마음 깊이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거나 적당히 형식적인 멘트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전하거나 상대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익숙하지 않으면 정말 쑥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한 번만 넘어서면 그 말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오랜 시간 소원해졌다고 했습니다. 대화도 줄고 같이 있어도 각자의 일에만 집중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해보신 게 언제인가요? 그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분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당신 덕분에 아이들 잘 컸고 나는 편하게 산 것 같아. 고마워.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잠자기 전에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대화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음은 표현되어야 마음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은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말로 전해야 상대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진심을 담은 칭찬은 작은 칼날 같은 날카로움을 한순간에 녹여주는 온기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멋졌어요. 항상 애써줘서 고마워요. 이 세 문장만으로도 지친 사람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말 앞에서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을 느낀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진심으로 건네는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존재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드는 향기입니다. 어떤 말투를 쓰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말투는 상대를 얼어붙게 하지만 따뜻하고 공손한 말투는 사람을 녹입니다. 오늘의 방송에서 말씀드린 5가지 말투,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씩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쉽고 결과는 생각보다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관계를 바꾸고 여러분 자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떠오르는 말투나 이야기 속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러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말로 만드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